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치졸하게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안 다뤘냐? 뭐 어쩌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해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이유가 김민석은 억울하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게 뭐냐, 정치자금 관련된 의혹인데요. 2002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저요. 누구한테 졌냐? 이명박한테 졌습니다. 이명박이 너무 셌어요. 김민석이라는 인물이 민주당 내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서울시장 뭐 이렇게 지지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 당시 민주당은 개판 중에 개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몇 퍼센트 이상 받으면 선거비를 보전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2002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30억이면 당선되고 20억이면 탈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 그래서 정치하면, 선거판에 뛰어들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김민석이라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가 너무 나이가 젊을 때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민주당도 돈이 많은 정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게 민주당이 손을 벌리고 정치자금을 후원을 받습니다. 웃긴 건 이때까지만 해도 기업이 정당에 후원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선거비로 썼는데, 문제는 이 중앙당에서요, 이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을요,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김민석 그 당시 후보는 떨어지고 나서 선거자금 쓴 거를 다 정리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합니다. 네, 한참 뒤에 검찰에 연락이 와요. 검찰이 영수 처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김민석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민주당이 해결을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김민석 혼자 이걸 떠안았습니다. 진짜 웃기죠. 민주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넘어갔는데 이거를 파헤친 거예요. 검찰의 표적 수사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변제를 해요, 본인이. 근데 추징금은 추징금인데, 추징금은 이자가 안 붙는다고 해요. 근데 추징금을 안 내는 사람, 전두환 같은 인간들 때문에 추징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뭐 증여세 같은 거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다 물고 이 증여세를 내는데 총 내야 되는 게 1억 2,680만 원, 1억 2,700만 원 정도 됐어요. 처음에 나온 게, 고지된 게. 근데 총 낸 돈이 얼마냐?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자가 계속 붙어요.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내고 600만 원을 내고 650을 내고 500을 내고 했는데 자꾸 불어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판에 1억 7,800만 원을 내고 이걸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1억 2,680만 원을 고지받았는데 총 낸 금액이 얼마냐? 2억 1,1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를 다 냈어. 돈을 갚아도 오히려 계속 더 불어나니까 김민석 의원이요, 이거 도저히 못 버틴다 해서 지인 14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줘라. 이거 갚아야 된다. 이자가 너무 세고 가산금 때문에 계속 불어난다. 500이 갚았는데 내가 500만 원을 갚았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500만 원이 다시 붙어있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 14명한테 빌려요. 1억 7,815만 원을 막판에 한꺼번에 내고 이걸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위 차용증입니다. 어떻게 14명한테 쓴 차용증이 다 똑같냐?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동시에 빌린 건데.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의 사정을 아는 지인들은 1,000만 원씩 다 빌려줬어. 차용증을 썼고요. 이자도 나쁘지 않게 쳐서 이자까지 다 갚고 국회의원 하면서 받은 세비들을 이 빚을 갚는 데 다 썼습니다. 생활비, 아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하고 자기가 받은 세비 하나도 집에 갖다 주지 못했어요. 빚 갚는 데 다 썼어.
자, 이게 팩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이 뭐냐면 투서 의혹입니다. 투서. 이거 진짜 열받는데요. 검찰이 조작해온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 기울여 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양반도 검찰한테 호되게 당했던 사람이에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답답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표적 수사, 증거 조작, 허위 보도, 증인 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류의 이 나라 정치 검사들이 해온 일입니다.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 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버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봅니다.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 사건입니다. 자, 어떤 노부부가 저한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 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 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 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표적 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한참 지나서 월간 조선에서 이 투서가 보도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무혐의 처리해놓고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김민석을 조지자 해서 월간 조선에서 앞뒤 다 자르고 김민석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는 보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되어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봅니다. 내 눈에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 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 쓰레기 찌라시 협잡 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따위 허위투서로 2번, 3번 우려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쓰겠으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로는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 집단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치떨리던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13년 전에 쓴 글을 기록의 생생함을 위해 별첨합니다. 이걸 보면 더 뚜껑이 열립니다. 정치검찰 빨대 언론의 허위투서 유출 음해 사건 2012년 3월 10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내가 겪어온 일 가운데 남들이 잘 모르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다. 지역구 주민 한 분이 내게 수억 원을 뜯겼다고 거짓 유서를 써서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다. 복잡한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이분은 제3자에게 이권 해결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떨어져 아무 힘도 없는 내 이름을 팔았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넘어갈 수 없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그분에게 넘어가 돈을 줬다. 그분은 내게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심지어 도와주지 않으면 자결하겠다고 떼를 썼다. 결국 나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분은 내게 돈을 준 정황까지 그럴싸하게 소설처럼 만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아마도 자신의 아들에게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의 채무를 넘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하늘이 도왔는지 예감이 좋지 않아 그분이 그간 보낸 청탁 문자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두었고 그분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자 제가 물러 자초지종을 따지는 전 과정을 내 보좌관이 녹취해 두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자진해서 이 기록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결국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혹시 나를 압박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 모른 척하고 나를 압박하는 데 동조했던 제3자 돈 주인 역시 결국 검찰 조사에서 내가 그 일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어느 시점에선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2005년은 내가 2002년 대선 이후 칩과하던 시기다. 나중에 들었지만 혹시나 하고 보좌관이 녹음하여 검찰에 제출한 대화록과 협박 문자 기록 등이 없었다면 나는 그분이 유서를 가장해 조작한 대로 최악의 파렴치범이 되는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당시 이 사건 관련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났다면 그 자체로 나는 천하의 죽일 놈이 되었으리라. 결국 허무맹랑한 날조임이 드러났지만 이 사건으로 내가 입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 그 이전과 이후에도 수많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지만 이 사건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옛 고사에 아들이 살인했다고 주위 사람이 3번 이야기하면 어머니조차 그 아들을 의심한다고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와 친한 사람조차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았는지 걱정하며 물었었다. 미칠 노릇이었다. 옛 고사가 절절히 이해되었다. 인간이 무서웠다. 음모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아이들 엄마는 그 사건의 충격으로 태중의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했다.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내 입으로 꺼내기 싫었다. 어쨌든 그분에게도 후손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덮어두고 싶었다. 돌이키기도 무서운 기억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 나는 그래도 그분의 명복을 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기억의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2008년 내가 2번째 표적 사정에 의해 정치자금법으로 조사를 받을 때 혐의 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유포하며 나를 압박하던 검찰은 급기야 자신들이 조사하여 무혐의 처분이 난 2005년 그분의 사건을 월간조선에 흘렸다. 당시 유서까지 기사화했으니 검찰이 자신들의 캐비넷에 쌓여있던 무혐의 투서를 찾아내 넘기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월간조선은 사건의 전말을 싹둑 자르고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애매하게 기사를 써서 자신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해갔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2008년 정치자금법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던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검찰의 이런 작태가 없었다면 영원히 내 입으로 그분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상처를 후벼 파버린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짚어두어야겠다 싶어 밝혀둔다.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봐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 사건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얼마 전 살인 누명으로 수십 년을 복역한 후 무죄가 밝혀진 분의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이런 처지에 빠졌다면 나는 과연 살아갈 힘이 남아 있었을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무섭고 두렵고 그저 감사할 뿐이다. 와, 이런 일을 겪었어. 몰랐죠? 검찰의 표적수사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운운할 때 김민석은 콧방귀도 안 꼈던 거예요. 이 정치검찰들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민석이었기 때문이었다. 주진우가 정말 비열하게 공격을 하는데요. 자금 출처만 증빙해라. 그러면 전처 부를 이유 없어. 이 인간이요. 전처, 현처 둘 다 증인으로 부른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재혼했어? 이런 것도 국민들이 알게 되죠. 아들 학비 무슨 돈으로 갔냐? 엄마가 돈 벌어서 대준 거다. 못 믿는다. 자금 출처 증빙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많아요. 전처가 아들 학비 전액 부담, 자료 제출 왜 없냐? 자금 출처만 증빙하면 전처 물을 이유 없지 않냐? 제출 안 하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다. 모친 전세 의혹이 또 나온다. 전세 의혹? 죄의식 없는 김민석. 공적 마인드가 문제다. 지랄 났죠. 박선원 의원이 김민석을 지키러 가장 먼저 참전을 합니다. 박선원 의원, 김민석 의원과 같이 운동권 활동을 하던 동년배입니다. 재산 70억 주진우가 재산 2억 김민석을 검증해 아들 7억 예금 어디서 났어? 딱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딱 공개를 해요. 주진우 의원의 수상한 채무관계. 총 재산이 70여억 원입니다. 부동산이 40억 원이고요. 동산, 예금, 현금, 주식이 31억입니다. 차량이 1억이고요. 본인 예금이 5.5억, 5억 5천이고 부인, 마누라 예금이 6억 6천이에요. 장남 예금이 7억 8천입니다. 2005년생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1입니다. 2024년 한 해에 4천만 원 증가됐고요. 4인간 채무, 빚이 있는데 본인이 1억 원 있고 배우자가 1억 8천 있어. 총 2억 8천 빚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빌린 돈이에요. 재산 증가 2억 4천이 늘었는데 7개월 동안 2억 4천이 늘었어. 뭐냐? 아니 그리고 본인 예금이 5억 5천이나 있고 마누라 예금이 6억 6천이나 있는데 왜 빚은 안 갚고 있냐? 1억 빚은 왜 안 갚는 거야? 왜? 현금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왜 안 갚어? 이상하죠? 그리고 이 7억 8천
20살짜리 고등학교 때 이 돈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장남 계좌에 놀라운 점이 뭐냐? 7억 8천을요. 은행마다 5천만 원 한도로 나눠서 보관 중입니다. 야, 은행이 보호하는 한도만큼 다 나눠서 5천만 원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모자라서 저축은행까지 동원했다. 뭔가 이상하죠. 박선원 의원이 참전을 하니까 한준호 의원도 참전을 합니다. 주진우 05년생 아들의 7억 원 예금 20세에 무슨 수로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자,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네 재산, 네 아들 재산 이상하지 않아? 주진우 알려드립니다. 미리 경고한 바와 같이 민주당 한준호, 박선원,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로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한 검사, 재판한 판사 공격에 이제는 인사검증위원도 부당히 공격하는 의도는 뻔하다.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꼼수로 회피하는 시도를 멈추세요. 그래 고발해. 이렇게 딱 나오니까 한준호, 주진우 의원 제 말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히 해주시고 고발 환영한다. 이 기회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7억 예금 확보한 주 의원 아들과 나머지라고 퉁친 문제없다는 재산 형성 과정도 수사를 통해 따져봅시다. 아울러 제 말에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무고로 고발될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고 덤비십시오. 끝까지 가봅시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민주당은. 어디가 허위인데 고발해. 잘 됐어. 자, 네 아들 재산 그리고 나머지 네 재산도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 검사 연봉 끼케야 1억 정도 될 텐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니? 그리고 김민석 전 재산 2억인데 지금 70억 재산 가진 네가 감히 김민석의 재산을 노네?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김민석 건드린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 파보자. 가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또 얘기했냐? 김한길이 민주당에 있을 때 안철수랑 뭐 해서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기억나실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때 김민석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민주당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허경영이 민주당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 민주당 이름으로 본인이 정당을 등록해버리면 어떡하냐? 해서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한 10,000명 모아서 민주당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이름을 등록을 해놓자. 그렇게 등록을 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그때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쓰십시오 했더니 안 쓴다 필요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이 양반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던 대선 후보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그게 좋겠다 라고 하고 그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 김민석 의원이 찾아가요. 추미애 대표를 찾아가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합당하는 절차를 밟아서 민주당을 다시 쓰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머리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또 다른 의혹이 뭐가 있냐? 거짓 학위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요건 또 뭐냐면 미국에서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뉴저지 변호사예요. 자격증을 땄어. 이거는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국민의힘과 이직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칭화대 학위를 문제 삼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원외 최고위원을 맡고 있었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칭화대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 학위를 땄냐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당시 일주일에 몇 번씩 에어차이나 제일 싼 티켓으로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했대. 그래서 수업을 다 들었대. 일주일에 3번 오전에 회의가 있는데 그걸 하고 비행기 타고 중국 갔다가 왔다가 회의하고 또 갔다가 좀 무리를 했었어요. 아니 그게 좀 무리야? 그게 말이 돼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중국 칭화대에서 학위를 왜 땄는지 과잉 학력 아니냐.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냥 시간이 좀 남았대. 야,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아니 시간이 남는다고 미국의 하버드나 뭐 케네디 뭐 이런 데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중국 칭화대를 가서 거기서 또 학위를 딴다고? 아이고 일반인들 기만하는 발언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머리가 엄청 좋은 건 확실하다.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오지 않았던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은 왜 가지고 왔냐? 다 듣고 보니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한테는요, 이재명 이후에 차기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정권을 뺏기지 않을까. 저쪽 이틱들은요, 윤석열이든 김문수든 대통령감이 아닌 걸 뻔히 알아도 찍습니다. 찍어요. 근데 민주시민들은요, 대통령감이 아니면 안 찍어요. 정동연 때 우리가 그걸 봤죠. 도저히 마음을 줄 수 없다. 저 사람은 대통령 잘할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민주진영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사가 필요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말 말도 안 되는 서사가 있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 했어. 그걸 뚫고 버티고 버텨야지만 민주시민들이 대통령 할만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차기 대통령감은 서사가 있는 후보군이 보이질 않는다. 근데 알고 보니 김민석이라는 정치인한테 충분한 서사가 있었네?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차기 대권주자 중에 서사가 훌륭한 그런 후보군이 있다. 그게 김민석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의혹이 있었고 해명도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건 다뤄야겠다. 이런 훌륭한 서사가 있었다니. 시간이 남아서 비행기 타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칭화대에서 학위를 따는 사람. 시간이 남아서 미국에 가서 법을 공부했더니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 그리고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로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될 뻔했던 사람. 그게 김민석이다. 서사가 충분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많이 알아야 된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고초가 있는 서사가 없이도 그냥 능력만 보고도 찍어줄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시민들은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보는 기준이 너무 깐깐해요. 너무 깐깐해. 근데 김민석은 그렇게 깐깐하게 보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서사가 이미 있더라. 이겁니다. 주진우가 막 시비를 걸어줘서 김민석이 겪었던 고초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땡큐 주진우. 거기다가 이제 국무총리를 딱 맡게 됐다 쳐. 그러면 이제 김민석의 총리로서 관료로서의 실력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지선에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총리 1년, 임기 초에 가장 중요한 1년 정말 이재명 대통령하고 빡세게 국정 같이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또 있겠죠. 아무튼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과정에서 정말 이거를 말을 안 해. 그리고 본인이 삭히면서 살아요. 머리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정말 기대하고 앞으로 지켜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야. 주진우 때문에 김민석의 진면모를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석 의원님 청문회 이틀 정도만 딱 고생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쟤네들 얘기 우리는 신경 안 쓸 거고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국무총리로서 얼마나 일을 잘 할지 이거 지켜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국정 잘 이끌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일머리 좋은 거 인정하시잖아요. 김민석 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가 배울 게 되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잘 배우십시오. 잘 배워야 우리가 그걸 믿고 안심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김민석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될 겁니다. 많이 배우시고 이재명 정권 이어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